안녕하세요. 잼난 드라마입니다. 다시만 끊어올게요. 왜? 두려워?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까봐? 지난주 모범택시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번에도 김도기답게 시원하게 해결했습니다. 8화는 모범택시 시즌3가 왜 이 이야기를 시작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회차였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걸 걸고 니들한테 올인하는 거야. 어디 봤는데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상한 장소에서 깼어. 저는 그럼 어떡해요? 지금 데뷔 못하면 팀 해체야. 전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모범택시 시즌3 9화 예고를 보고 가장 먼저 느껴진 건 이야기의 결이 분명히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앞선 회차들이 오래 묻혀있던 사건과 감정을 정리하는 흐름이었다면 9화부터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구조로 시선이 옮겨졌다는 인상이 남습니다. 예고 영상은 이전처럼 강한 액션이나 추격 장면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연습생의 짧은 한마디로 이야기가 열립니다. 어디 봤는데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상한 장소에서 깼어. 저는 그럼 어떡해요? 어디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한 질문처럼 들리지만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사입니다. 연습생은 매니저의 손에 이끌려 이동하고 이후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낯선 공간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술이었는지 약이었는지는 명확히 나오지 않지만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드라마가 사건을 자극적으로 단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연습생의 말과 반응, 주변 인물들의 태도를 통해 이 구조가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걸 걸고 니들한테 올인하는 거야. 이후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장나라가 연기하는 소속사 대표입니다. 그녀는 연습생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걸 걸고 너희들한테 올인하는 거야. 이 말은 겉으로 보면 책임감 있는 약속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상황을 곱씹어 보면 이 대사는 보호가 아니라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만 생각해. 의뢰인을 협박한 게 모두 소속사의 소행이라면 너 오늘 좀 맞자. 아무래도 내부인이 필요하겠어요. 데뷔를 위해서라면 조금의 희생은 당연하다는 논리. 간절함이 클수록 그 간절함을 이유로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장나라의 표정입니다. 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부드러운 얼굴로 이 말을 던집니다. 그래서 더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선한 얼굴로 선한 말처럼 포장된 요구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장나라는 이번 시즌에서 데뷔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악역에 도전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 캐릭터는 더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악역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로 존재할 법한 인물처럼 조용히 사람을 몰아붙이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더 큰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제작진 역시 이번 9화와 10화에서 K-POP 산업 이면에 존재하는 착취와 갑질,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사람을 망가뜨리는지를 보여주겠다는 방향입니다. 너 오늘 좀 맞자. 아무래도 내부인이 필요하겠어요. 매니저를 교체하죠. 여기서 김도기의 선택이 등장합니다. 아무래도 내부인이 필요하겠어요. 매니저를 교체하죠. 이번 사건은 외부에서 들이닥쳐 응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안으로 들어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구조를 흔드는 작전입니다. 김도기는 아이돌 매니저라는 위치에서 연습생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 현장을 보게 됩니다. 이 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습생은 늘 관리받는 위치에 있고 매니저는 보호자이자 감시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그 자리에 김도기가 들어간다는 건 폭력이 일상이 된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마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9화 예고는 누군가를 통쾌하게 응징하는 이야기라기보다 누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를 묻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전 아이돌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연습생은 피해자이고 매니저는 폭력을 실행하는 위치에 있으며 대표는 그 모든 걸 알고도 외면해온 사람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누가 끝까지 침묵하고 누가 처음으로 잘못됐다고 말하게 될지가 이번 에피소드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시선을 8화로 옮겨보겠습니다. 8화는 청광진이라는 빌런의 서사가 마무리되는 회차였습니다.
뭐야? 물고기 못 잡았잖아. 동현아, 이러면 반칙이지. 물고기를 잡고 찌를 흔들라니까. 이씨. 그는 불법 도박과 승부 조작을 통해 사람의 인생을 숫자로 계산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박민호 사건은 이번 시즌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축이었습니다. 민호는 승부 조작에 가담하지 않으려 했던 인물이었고 그 선택 때문에 제거돼야 했던 존재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라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한 폭력이었습니다. 청광진의 최후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질러온 폭력과 닮은 방식으로 조용하지만 잔인하게 마무리됩니다. 이 장면은 통쾌함보다 늦었지만 반드시 끝나야 했던 이야기라는 감정을 남깁니다. 특히 박동수가 택시 안에서 아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이번 시즌 전체의 정서를 정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과거의 비극을 정리한 뒤 이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로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전 아이돌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아이돌을 꿈꿨던 아이가 어느 순간 꿈을 말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이고 저는 그럼 어떡해요? 지금 데뷔 못하면 팀 해체야. 성공을 약속받았던 어른이 그 꿈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되는 구조. 네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만 생각해. 이번 에피소드는 누가 더 나쁜 사람인지를 가리는 이야기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누가 언제부터 잘못된 선택을 외면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내부인이 필요하겠어요. 매니저를 교체하죠. 김도기는 늘 그래왔듯 대신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는 선택의 결과를 그대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침묵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망가뜨렸는지를 차분하게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구화는 보고 나면 시원하다기보다 불편함이 오래 남는 회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모범택시가 계속 선택해온 이야기 방식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화가 끝난 뒤에는 이 구조가 어떻게 흔들렸는지 그리고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잼난 드라마였습니다.